75살에 암 선고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을 복잡하게 계획할 시간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찾았죠. 하루를 3등분하는 거예요. 8시간은 나를 위해, 8시간은 남을 위해, 8시간은 쉬면서.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매일이 충실하고 의미 있어졌어요. 병원에서 여명 2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3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의사도 기적이래요. 서울대 노년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중 92%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한대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쓰는 가장 단순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76세 박정순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3년 전 대장암 3기 진단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졌어요. 수술하고 항암 6개월 받으면서 죽음을 매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삶이 선명해지더라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계획 다 버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를 3등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잖아요. 이걸 3등분하면 대략 5시간씩이에요. 첫 번째 5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요. 6시부터 11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산책하고, 책 읽고, 일기 쓰고, 음악 듣고, 그림 그리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처음엔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 산소 마스크도 본인이 먼저 쓰고 아이한테 씌우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침 시간에 충분히 나를 채우니까 오후에 남을 위해 쓸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5시간은 남을 위해 써요. 11시부터 4시까지는 봉사활동 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가족 도와주거나, 이웃 돕거나 해요.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노인정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싸는 봉사를 해요. 수요일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요. 금요일은 손주들 봐주러 딸네 집에 가요. 토요일은 교회 봉사, 일요일은 가족 모임. 이렇게 남을 위해 시간을 쓰니까 외롭지 않고 보람 있어요. 세 번째 5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4시부터 9시까지는 그냥 쉬어요. TV 보거나, 낮잠 자거나, 멍 때리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쉬는 것도 일이에요. 제대로 쉬어야 내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저녁 먹고 남편 사진 보면서 차 한 잔 마시고 9시쯤 씻고 10시에 자요. 이 루틴을 3년째 지키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충실해요. 두 번째 방법은 3가지 리스트를 매일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트에 3가지를 써요. 첫째, 오늘 꼭 해야 할 일 1개. 둘째, 오늘 하고 싶은 일 1개. 셋째, 오늘 감사한 일 1개.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계획표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이렇게 썼어요. 해야 할 일 병원 가서 약 타기. 하고 싶은 일 베란다 화분에 물 주기. 감사한 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수 있음.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 3가지만 하면 하루가 성공이에요.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기 전에는 하루에 10개씩 할 일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 들고 우울했어요. 지금은 3개만 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3개 다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보너스로 하나 더 해요. 그럼 더 뿌듯하죠. 작은 성공이 큰 행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매일 작은 성공을 쌓아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특히 감사 리스트가 정말 중요해요. 암 투병할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밥맛이 돌아와서 감사,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니까 점점 감사할 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감사 노트가 벌써 5권째예요. 나중에 우울할 때 이거 펼쳐보면 힘이 돼요. 3번째 방법은 하루 한 사람 만나기예요. 매일 한 사람은 꼭 만나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직접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우울해지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사람 만나는 게 약이에요. 어제는 딸을 만났고 오늘은 친구 영자를 만났고 내일은 병원에서 항암같이 봤던 김씨 아줌마 만나기로 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전략이 있어요. 월요일은 가족, 화요일은 봉사 동료, 수요일은 친구, 목요일은 이웃, 금요일은 새로운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요. 똑같은 사람만 만나면 대화가 반복되고 지루해져요. 다양한 사람 만나면 새로운 자극도 받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작년에 봉사활동에서 만난 82세 할머니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배웠어요. 그 할머니가 유튜브로 요리 배워서 손자들 해준다고 자랑하시길래 저도 배웠죠. 지금은 저도 유튜브로 요가 배워서 매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만나서 날씨 얘기만 하고 헤어지면 의미 없어요. 진짜 속마음을 나눠야 해요. 요즘 뭐가 힘든지, 뭐가 기쁜지, 뭘 걱정하는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친구 순자는 남편 잃고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대요. 우울증으로 약도 먹었고요. 그러다가 용기 내서 밖에 나와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최고의 약이었대요. 하버드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고 해요. 또 우울증 발병률도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사람과의 연결이 뇌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최소 30분은 대화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꼭 안아줘요. 포옹의 힘이 정말 커요.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4번째 방법은 매일 하나씩 버리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물건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제는 10년 된 낡은 슬리퍼 버렸고 오늘은 쓸데없는 걱정 하나 버렸어요. 내일은 안 쓰는 화장품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버리니까 1년이면 365개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가벼워져요. 처음엔 뭘 버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 필요한 것 같고 다 아까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생각, 건강에 해로운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버릴 게 정말 많더라고요. 옷장에 3년째 안 입은 옷이 수두룩했고, 주방에 유통기한 지난 양념이 한가득했고, 머릿속엔 쓸데없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특히 마음속 짐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망, 후회, 미움,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저는 암 진단받고 나서 이런 것들부터 버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운함, 남편한테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잘 사는 친구들에 대한 질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버렸어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물건 버리는 것도 치유 효과가 있어요. 물건 하나 버릴 때마다 과거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낡은 앨범 버리면서 지나간 추억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못 쓰는 그릇 버리면서 못난 며느리였던 자책도 버리고, 작아진 옷 버리면서 젊음에 대한 미련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버려라. 물건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만 남기고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졌어요. 매일 쓰는 밥그릇, 편안한 잠옷, 따뜻한 이불, 손때 묻은 책. 이런 것들만 남으니까 뭘 봐도 감사해요. 버리기를 실천한 지 3년째인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이 넓어진 것 같고, 청소하기도 쉽고, 물건 찾기도 쉬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물건의 노예가 아니에요. 물건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지배해요. 필요한 것만 쓰고 안 쓰면 과감히 버려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작년에 큰 결단을 했어요. 30년 살던 35평 아파트를 팔고 15평 빌라로 이사했어요. 자식들이 반대했죠. 엄마 왜 그러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런데 저는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큰 집 관리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이면 청소 끝나요. 관리비도 13로 줄었고,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기부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줘요. 공간은 작아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2.3배 높다고 해요. 또 병원 방문 횟수도 35% 적고 약 복용량도 40% 적대요. 적게 가질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증거죠. 저도 물건 버리기 시작하면서 두통약, 소화제 안 먹게 됐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편해진 거예요. 5번째 방법은 죽음 친구 만들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암 진단받고 나서는 매일 밤 죽음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을 적으로 만들면 남은 삶이 전쟁터가 되지만 친구로 만들면 남은 삶이 선물이 됩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죽음을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음한테 인사해요. 안녕, 오늘도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저녁에 자기 전에도 인사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네. 내일도 잘 부탁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죽음이 덜 무서워졌어요. 언젠가는 만날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죽음을 인정하니까 삶이 더 선명해졌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졌고 순간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햇살, 새소리, 바람, 비 냄새. 이런 평범한 것들이 다 특별해졌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유서도 썼어요. 이것도 죽음과 친구 되기의 일부예요.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해서 남편 옆에, 제사는 지내지 말 것. 내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 통장 정리, 보험 정리.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언제 가더라도 준비됐으니까 오히려 더 담담하게 살 수 있어요. 죽음 카페라는 모임도 나가요. 한 달에 한 번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요. 처음엔 우울할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유쾌해요. 다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여요. 지난달 모임에서 87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 있는 거다. 정말 와닿는 말이었어요.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소중할까요?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뭐라고 말할까? 이런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3년 전 암 진단받았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해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건강해요. 시간은 적지만 의미는 커요. 할 수 있는 건 줄었지만 감사는 늘었어요. 이게 다 단순한 방법 덕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생은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나이 들수록 깊어져요. 단, 제대로 익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복잡하게 살면 썩지만 단순하게 살면 익어요. 주변에 보면 나이 들수록 복잡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건 놓쳐요.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고 행복도 잃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말해요.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한 건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요. 그게 지혜예요. 제 친구 영숙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숙이는 72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복잡하게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빼곡했죠.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노래교실, 수요일은 댄스, 목요일은 등산, 금요일은 봉사, 주말엔 경조사. 하루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쓰러졌어요. 과로로 뇌경색이 왔대요. 한 달 입원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대요. 지금 영숙이는 저처럼 하루 3등분 법칙으로 살아요. 오전엔 자기를 위해, 오후엔 남을 위해, 저녁엔 휴식. 모든 모임 정리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 2개만 남겼대요. 노래교실이랑 친구 모임. 나머지 시간은 그냥 여유롭게 보내요. 그랬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도 절반으로 줄었대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돌아요.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예요. 78살 김 아저씨인데 정말 지혜롭게 사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자기 시간을 가진대요. 책 읽고, 일기 쓰고, 명상하고,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비 일하고, 오후엔 손자들 봐주거나, 동네 아이들 자전거 가르쳐주고, 저녁엔 아내랑 산책하고 일찍 주무세요. 돈은 많지 않지만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항상 웃고 계시고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긍정적이에요. 김 아저씨한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오늘 할 일만 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과거 후회 안 하고 미래 걱정 안 하고 현재 충실해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죠.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관계 개선이에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엔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간섭했어요. 자주 와라, 전화해라, 용돈 달라, 손자 데려와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했죠. 지금은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고 도와주려고 해요. 특히 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딸이 저를 걱정거리로 여겼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은 저를 롤모델로 삼아요. 엄마처럼 살고 싶대요. 단순하고 지혜롭게 감사하며 살고 싶대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손자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엔 손자들 오면 뭐 먹일까, 뭘 해줄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있어줘요. 같이 그림 그리고 책 읽어주고 산책하고 특별한 거 안 해도 손자들이 좋아해요. 할머니 집이 제일 편해요 라고 해요. 복잡한 학원, 숙제에 지친 아이들한테 할머니 집은 쉼터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단순하게 살면 돈이 덜 들어요. 불필요한 쇼핑 안 하고 경조사비 줄이고 외식 줄이고 각종 모임비 안 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은 아껴요.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요. 건강검진 받고 좋은 책 사고 가끔 여행도 가고 기부도 해요. 작년엔 아프리카 우물 파기 사업에 100만 원 기부했어요. 제 이름으로 우물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시간도 많아졌어요. 하루가 48시간처럼 길게 느껴져요. 예전엔 바쁘게 뛰어다녀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뜨개질도 하고 작년엔 그림 전시회도 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셨어요. 76살의 첫 전시회라니 스스로도 대견했어요. 제가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쓰는 또 다른 방법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접근해요. 한 번에 하나씩만 배워요. 작년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올해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어요. 내년엔 우쿨렐레를 배울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배우니까 부담이 없어요. 배움의 목적도 단순해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배워요. 즐거우려고 배워요. 뇌를 깨우려고 배워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깜빡깜빡하던 게 줄었어요. 배우는 방법도 단순해요. 학원 안 다녀요. 유튜브로 독학해요. 공짜고 편하고 내 속도에 맞출 수 있어요. 모르면 멈추고 다시 보고 이해되면 넘어가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배워요. 그림도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는 게 즐거워서 그려요. 못 그려도 괜찮아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이 들수록 더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젊을 때처럼 배우면 안 돼요. 젊을 때는 성취를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즐거움을 위해 배워야 해요. 젊을 때는 남을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배워야 해요. 젊을 때는 빨리 배웠다면 이제는 천천히 배워야 해요. 제가 실천하는 단순 배움 3원칙이 있어요. 첫째, 하루 30분만 배운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곤해요. 둘째, 실수를 즐긴다.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가 곧 배움이에요. 셋째, 비교하지 않는다. 남이 더 잘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나의 속도로 가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해요. 매일 일기 한 페이지만 써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일. 이렇게 3가지만 써요. 복잡한 문장 필요 없어요. 짧고 단순하게. 오늘 병원 갔다. 의사가 좋아졌다고 했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 일기가 나중에 큰 보물이 돼요. 우울할 때 펼쳐보면 힘이 되고, 기억이 흐릿할 때 보면 선명해져요. 사진도 찍어요. 하루에 1장. 특별한 거 아니어도 돼요. 아침 햇살, 점심 밥상, 저녁 노을. 이런 일상을 찍어요. 1년이면 365장이 모여요. 작년 거 펼쳐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순간을 살았구나.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을 봤구나.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에 충실하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밥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사람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틱나탄 스님이 쓴 책에서 읽은 구절이 있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미래의 행복을 꿈꾸지만 진짜 행복은 현재에 있어요.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다 행복이에요. 한국노인상담센터 연구에 따르면 현재 중심적 사고를 하는 노인이 과거 회상형이나 미래 불안형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70% 낮고 삶의 만족도는 3.2배 높다고 해요. 현재에 충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제가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든 남은 인생 지혜롭게 쓰는 10단계예요. 1단계, 인생 목록 만들기. A4 용지에 남은 인생 동안 꼭 하고 싶은 일 10개만 쓰세요. 100개 쓰지 마세요. 10개도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만 추려서 10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건강 유지하기,
가족과 좋은 추억 만들기, 친구들과 우정 지키기, 매일 감사하며 살기, 배움 계속하기, 베풀며 살기, 일기 쓰기, 여행 가기, 전시회 하기, 평화롭게 죽기. 2단계 우선순위 정하기. 1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개를 고르세요. 이 3개가 인생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7개는 보너스예요. 저는 건강, 가족, 감사를 골랐어요. 이 3개만 지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3단계 일상 루틴 만들기.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아침 루틴, 오후 루틴, 저녁 루틴. 이렇게 3개만. 저는 아침엔 감사 일기 쓰고 산책, 오후엔 사람 만나거나 봉사, 저녁엔 책 읽고 일찍 잠들기. 이게 전부예요. 4단계 물건 정리하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구역씩. 오늘은 옷장, 내일은 주방, 모레는 거실.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세요. 1년 안 쓴 건 과감히 버리세요. 망설이면 일단 박스에 넣어두고 6개월 후에 다시 보세요. 그때도 안 쓰면 버리세요. 5단계 관계 정리하기. 에너지 뺏는 사람과는 거리 두세요.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정중하게 거리 두세요. 대신 에너지 주는 사람과 더 많이 만나세요. 긍정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6단계 디지털 정리하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 하루 1시간 이내로 줄이세요. 꼭 필요한 앱만 남기고 다 지우세요. SNS는 하루 10분만, TV는 하루 1시간만. 남은 시간에 진짜 삶을 사세요. 책 읽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취미 활동하고. 7단계 건강관리 단순화. 복잡한 운동 계획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 걷기. 이게 최고예요. 식사도 단순하게.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적게.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영양제 10개 먹지 말고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해요. 8단계 경제관리 단순화. 통장 여러 개 만들지 마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2개면 충분해요. 카드도 한 장이면 돼요. 가계부도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3줄이면 충분해요. 투자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 묵혀두세요. 9단계 마음 정리하기. 용서하세요. 원망하던 사람, 미워하던 사람 다 용서하세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후회도 놓아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 미리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세요. 10단계 죽음 준비하기. 유서 쓰세요. 사전연명 일요의향서 작성하세요. 장례 방법 정하세요. 물건 정리해서 누구한테 줄지 정하세요. 통장 비밀번호 가족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거 다 해놓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언제 가도 준비됐다는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이 10단계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단계씩 천천히 진행하세요. 10개월이면 완성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잡하고 무거웠던 삶이 단순하고 가벼워졌어요. 불안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해졌어요. 888여기까지가 제가 76년 살면서
특히 암투병 3년 동안 깨달은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첫째, 하루를 3등분해서 살기. 둘째, 매일 3가지 리스트 쓰기. 셋째, 하루 한 사람 만나기. 넷째, 매일 하나씩 버리기. 다섯째, 죽음과 친구 되기. 이 5가지 방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3년 전 암 진단받았을 때 의사가 여명 2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3년째 살아있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지난주 검사에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무슨 비결이냐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단순하게 살았어요. 복잡한 거 다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저는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언제 가도 후회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충실히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했고, 미안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더 이상 못다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오늘도 눈 뜨고 일어났네. 감사해요. 오늘도 밥 먹을 수 있네. 감사해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네. 감사해요.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돼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이 살면 헛산 거고, 70년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남은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주어진 시간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감사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끝자락에 와서 보니 정말 중요한 건 몇 개 안 돼요. 건강, 사랑, 감사, 평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예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비울수록 채워지고, 놓을수록 얻게 되고, 단순할수록 풍요로워져요. 특히 70대 이상이시라면 더더욱 단순하게 사세요. 이제 와서 뭘 더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동안 충분히 애쓰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여유롭게, 감사하게 사세요. 매일 작은 기쁨 찾고, 작은 행복 누리고, 작은 사랑 나누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되뇌는 문구를 공유할게요.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 첫날처럼 설레고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게.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다르게 살게 돼요. 하루하루가 특별해지고 순간순간이 감사해져요. 광주에서 암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76세 박정순 올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고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혜롭게, 감사하게 써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박정수님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복잡하게 계획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되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77살이 된 지금 저는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려요.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매일 병원 다니고, 누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누구는 외로움에 잠 못 드는데, 저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비결이 뭐냐고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현명한 노인들이 사는 방식을 관찰하고 배워서 따라했을 뿐이에요. 10년 동안 300명이 넘는 행복한 노인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 행복한 노인들은 일반 노인과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인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증명한 현명한 사람들이 노년에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77세 김영자예요.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고 아들 2, 딸 1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저는 67세에 은퇴하고 나서 10년 동안 행복한 노년 연구를 제 인생 과제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은퇴 직후에 우울증이 왔거든요. 40년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남은 인생 정말 현명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현명한 노인들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젊을 때처럼 배우지 않아요. 성과나 자격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배워요. 제가 만난 82세 박 교수님은 은퇴 후 15년째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계세요. 70세의 피아노, 72세의 그림, 75세의 스페인어, 78세의 유튜브 편집, 80세의 드론 조종, 작년엔 인공지능 활용법을 배우셨대요. 박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뇌는 근육과 같아요.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면 90세가 되어도 20대 못지않은 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박 교수님은 또래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 같은 눈빛이에요. 저도 따라했어요. 68세부터 매년 하나씩 새로운 걸 배웠어요. 처음엔 컴퓨터, 그 다음엔 영어 회화, 수채화,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작년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올해는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손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파이썬을 아세요? 하면서요. 배울 때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는 100점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60점이면 충분해요.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쿨렐레 배울 때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속상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해요.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지혜를 줘요. 제가 만난 85세 이 할머니는 매일 오전 3시간씩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20년째 하고 계신데요. 월급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순수한 질문, 깔깔대는 웃음소리. 이게 다 제게는 보약이에요.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약도 거의 안 드시는데 정정하세요. 저도 72세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줘요.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이에요. 처음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눔은 나눔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활력을 줘요. 제가 시간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의미를 줘요. 제가 관심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사랑을 줘요. 이런 선순환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특히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세대는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민주화도 겪은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면 그들은 지혜를 얻고 우리는 존재 가치를 느껴요.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6.25 전쟁 경험을 들려줬는데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듣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보다 재미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보람 있었어요. 3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감사의 달인이에요.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해요. 제가 만난 79세 정할아버지는 매일 감사 노트를 쓰시는데 하루에 최소 10개씩 감사한 걸 적으신대요. 궁금해서 몇 개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눈 떠서 감사, 커피 향이 좋아서 감사, 아내가 웃어줘서 감사, 비가 와서 감사, 새소리 들려서 감사. 처음엔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았는데 정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어요. 매일 아침 감사 10개 쓰기. 처음엔 5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까 점점 감사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20개도 부족해요. 감사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대요.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리고 스트레스도 적고 면역력도 높대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 방문이 23% 적었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면 잃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배우자도 잃고. 이런 상실에만 집중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에 집중하면 달라져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갔지만 50년 함께한 추억에 감사해요. 무릎이 아프지만 아직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순수한 질문, 깔깔대는 웃음소리. 이게 다 제게는 보약이에요.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약도 거의 안 드시는데 정정하세요. 저도 72세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줘요.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이에요. 처음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눔은 나눔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활력을 줘요. 제가 시간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의미를 줘요. 제가 관심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사랑을 줘요. 이런 선순환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특히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세대는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민주화도 겪은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면 그들은 지혜를 얻고 우리는 존재 가치를 느껴요.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6.25 전쟁 경험을 들려줬는데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듣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보다 재미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감사의 달인이에요.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해요. 제가 만난 79세 정할아버지는 매일 감사 노트를 쓰시는데 하루에 최소 10개씩 감사한 걸 적으신대요. 궁금해서 몇 개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눈 떠서 감사, 커피 향이 좋아서 감사, 아내가 웃어줘서 감사, 비가 와서 감사, 새소리 들려서 감사. 처음엔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았는데 정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어요. 매일 아침 감사 10개 쓰기. 처음엔 5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까 점점 감사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20개도 부족해요. 감사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대요.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리고 스트레스도 적고 면역력도 높대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 방문이 23% 적었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면 잃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배우자도 잃고. 이런 상실에만 집중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에 집중하면 달라져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갔지만 50년 함께한 추억에 감사해요. 무릎이 아프지만 아직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첫째, 건강 관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독립적일 수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 근력 운동 특히 중요해요. 둘째, 경제적 독립. 노후 자금 관리 잘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해요. 셋째, 생활 기술. 요리, 청소, 세탁, 기본적인 집수리, 디지털 기기 사용.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작년에 스마트폰 뱅킹 배웠는데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은행 안 가도 되고 자녀한테 부탁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올해는 인터넷 쇼핑 배워서 이제는 혼자 다 주문해요. 무거운 쌀도 집까지 배달되니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독립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연결은 유지해야 해요.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저는 5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가족 모임월 1회, 친구 모임 주 1회, 봉사 모임 주 2회, 취미 모임 주 1회, 종교 모임 주 1회. 이렇게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특히 또래 친구가 중요해요. 자식은 아무리 가까워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친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지예요. 같은 추억, 같은 아픔, 같은 고민을 갖고 있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워요. 제 친구 4명이랑 칠순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달에 2번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가끔 여행도 가요. 이 모임이 제 삶의 활력소예요.
이외에도 현명한 노인들의 공통점이 더 있어요. 여섯째, 루틴을 만든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요. 이게 안정감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저는 매일 6시 기상, 7시 산책, 8시 아침, 9시 독서 또는 공부.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놨어요. 일곱째, 자연과 친해진다. 현명한 노인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정원 가꾸기, 텃밭 일구기, 산책, 등산. 자연은 최고의 치유제예요. 저도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 씨앗이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걸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껴요. 상추 키워서 이웃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여덟째, 영성을 키운다. 꼭 종교가 아니어도 돼요. 명상, 요가, 기도, 독서,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다 영성 활동이에요. 내면과 대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아홉째, 과거를 정리한다. 현명한 노인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놓아줘요. 저도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다툼, 자녀, 교육 실수, 이런 것들 다 정리했어요.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좋았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해요. 사진첩 정리하고 추억 일기 쓰고 가끔 옛날 음악 들으면서 그 시절을 떠올려요. 열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준비는 해요. 건강 검진 받고 저축하고 유서 쓰고 준비하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노인들의 지혜예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 지 10년째인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67세 은퇴 직후엔 우울증으로 약까지 먹었는데 지금은 약 끊은 지 8년 됐어요. 병원도 정기검진 빼고는 거의 안 가요.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77세 맞으세요? 60대 건강 상태네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현명하게 살면 돈이 덜 들어요. 불필요한 것 안 사고 허세 부리지 않고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들고 연금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고 저축까지 해요. 작년엔 저축한 돈으로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친구 4명이랑 2주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인간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자녀들이 의무감으로 찾아왔다면 지금은 정말 보고 싶어서 와요. 제가 즐겁게 사니까 자녀들도 안심하고 대화도 재미있어졌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집 오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 달라요. 젊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아요. 무엇보다 매일이 의미 있어요. 월요일은 영어 공부, 화요일은 봉사, 수요일은 그림, 목요일은 친구 모임, 금요일은 텃밭, 주말은 가족.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바쁘지 않아요. 여유롭게 즐기면서 해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변화를 본 친구들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75세에 일본어 배우기 시작했고, 순자는 유튜브 채널 개설했고, 정수기는 그림 전시회 준비 중이에요. 우리 넷이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새로 배운 것 자랑하고, 계획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70대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저 할머니들 뭐 먹고 저렇게 젊어 하면서요. 작년에 구청에서 활기찬 노년 강연 요청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0명 넘게 왔는데 다들 메모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강연 끝나고 많은 분들이 희망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올해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현명한 노년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은퇴한 교수, 의사,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로 강의하고 수강생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벌써 3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신나요.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전엔 죽음이 무서웠어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프게 죽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담담해요.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 후회가 없어요. 언제 가도 잘 살다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보너스처럼 느껴져요. 서울대 노년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을 실천하는 노인이 일반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인지기능도 45% 높게 유지된다고 해요. 또 주관적 행복도는 3.4배 높다고 하네요.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에요. 10년 동안 현명한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궁극의 지혜가 있어요.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듯이 인생도 나이 들수록 깊어져요. 단, 제대로 숙성시켜야 해요. 방치하면 썩지만 잘 관리하면 명품이 돼요. 제가 만난 92세 강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음에는 체력이 있고 노년에는 지혜가 있어요. 젊음에는 속도가 있고 노년에는 방향이 있어요. 젊음에는 열정이 있고 노년에는 여유가 있어요.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20대의 탄력 있는 피부는 잃었지만 70대의 깊은 주름은 얻었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새겨져 있어요. 웃음 주름, 눈물 주름, 고민 주름. 다 제 역사예요. 이제는 주름을 감추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드러내요. 현명한 노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함이에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면 이제는 버리는 데 집중해요. 물건도 관계도 욕심도 걱정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작년에 이사하면서 물건 70% 버렸어요. 30년 동안 모은 것들인데 막상 버리니까 시원했어요. 정말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은 미술관 같아요. 깨끗하고 넓고 여유로워요. 물건 대신 공간이 있으니까 손자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어요. 관계도 정리했어요.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어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 정중하게 멀어졌어요. 대신 서로 에너지 주는 사람들과 깊게 사귀어요. 이제 제 주변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만 있어요. 시간 관리도 현명한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젊을 때와는 달라요. 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써요. 하루에 한두 가지만 계획하고 나머지는 자유 시간으로 둬요. 그러면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TV 보는 시간 줄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요.
저는 시간 통장 개념을 만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을 통장에 입금된 돈처럼 생각해요. 어디에 쓸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요. 쓸데없는 걱정에 3시간 쓸 바에야 손자와 놀아주는 데 쓰는 게 낫죠. 남 흉보는데 2시간 쓸 바에야 좋은 책 읽는 게 낫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멘토와 멘티 되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해요. 젊은이들에게 인생 경험을 전수하고 동시에 젊은이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요. 이 순환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저는 손자한테 인생 지혜를 가르치고 손자는 저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요.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세대 차이가 줄어들고 서로 존중하게 돼요. 손자가 할머니는 구글보다 똑똑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마지막으로 현명한 노인들은 유산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가치관, 추억, 사랑. 이런 무형의 유산이 더 중요해요. 저는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 이야기예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평범한 이야기. 이게 후손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제가 10년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만든 현명한 노년 10계명이에요. 제1계명,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새로운 앱 하나. 뭐든 배우면 뇌가 젊어져요. 저는 매일 영어 단어 5개씩 외워요. 1년이면 1825개예요. 77세에 영어 회화가 가능해졌어요. 제2계명, 매일 누군가를 도와라. 거창할 필요 없어요. 문 잡아주기, 길 알려주기, 미소 짓기.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들어요. 저는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해요. 어제는 무거운 짐 든 할머니를 도왔고, 오늘은 길 잃은 강아지를 주인 찾아줬어요. 제3계명, 매일 감사 일기를 써라. 3개만 써도 충분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불러와요. 저는 7년째 쓰고 있는데 감사 노트가 벌써 10권째예요. 우울할 때 펼쳐보면 힘이 돼요. 제4계명, 매일 30분 이상 움직여라. 격렬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걷기, 스트레칭, 춤추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30분 산책, 저녁에 30분 요가를 해요. 제5계명,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으로 가라. 공원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자연은 최고의 힐러예요. 저는 매주 토요일 등산을 해요. 힘들면 낮은 산, 컨디션 좋으면 높은 산. 제6계명,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시야가 넓어져요. 저는 매달 문화센터나 강연회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해요. 작년엔 20대 청년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7계명, 1년에 한 번은 도전하라. 전시회, 발표회, 대회, 여행. 뭐든 도전하면 삶이 역동적이 돼요. 저는 작년에 그림 전시회, 올해는 에세이 출간을 준비 중이에요. 내년엔 마라톤 10km 도전할 거예요. 제8계명, 과거는 용서하고 미래는 준비하라. 후회와 원망은 독이에요.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세요. 유서 쓰고 버킷리스트 만들고 꿈을 가지세요. 저는 90세까지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제구계명, 심플하게 살아라. 물건도 관계도 일정도 심플하게. 복잡하면 피곤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과감히 버리세요. 저는 옷 30벌, 신발 5켤레, 가방 3개로 충분해요. 제 10계명, 매일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고 1분간 웃고 자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 보고 웃어요. 웃음 주름이 제일 아름다운 주름이에요. 이 10계명을 다 지키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세요. 저도 10년 걸려서 완성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면 습관이 되고 1년 후면 삶이 바뀔 거예요. 실천할 때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뭘 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세요. 저는 행복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기록해요. 오늘 배운 것, 만난 사람, 도운 일, 감사한 일, 웃은 일.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보여요. 또 공유도 중요해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 되기 쉬워요.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저는 친구 4명과 행복 노년 클럽을 만들었어요. 매주 만나서 실천 사항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보 공유해요.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77년 살면서 특히 1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현명한 사람들이 노년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첫째,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둘째, 주는 삶을 산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한다. 넷째, 유머를 잃지 않는다. 다섯째,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다.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77세인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체력은 젊을 때보다 떨어졌지만 지혜는 더 깊어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줄었지만 하고 싶은 일은 더 명확해졌어요. 시간은 짧아졌지만 매 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이게 노년의 역설이자 축복이에요. 제가 만난 95세 송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와인 같아요. 제대로 숙성시키면 나이 들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나요. 하지만 방치하면 식초가 되죠.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절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현명하게 나이 드세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준비하면 노년은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배우고, 나누고, 감사하고, 웃고, 연결되세요. 그러면 매일이 선물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 우울하고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생 2막의 커튼이 오르는 거예요. 1막이 의무와 책임의 시간이었다면 2막은 자유와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늙는다는 것은 젊은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였다는 것이다. 누군가 한 말인데 참 좋아요. 우리는 젊음을 졸업한 거예요. 이제 성숙함의 단계로 올라선 거죠. 젊은이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아직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여유를 모르니까요. 제 꿈은 100세까지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23년이나 남았네요. 그동안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내일은 뭘 배울까? 누구를 도울까? 무엇에 감사할까? 이런 기대감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되뇌는 문구를 공유할게요.
오늘도 배우고 나누고 감사하며 살자.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영원히 청춘이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젊어져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도 아름답게 보여요. 수원에서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는 77세 김영자 올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멋지게 나이 들어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김영자님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큰 희망을 얻었어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렵기만 했는데 이렇게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년간의 연구와 실천으로 얻은 지혜를 나눠주신 김영자님께 감사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현명하고 행복한 노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